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급이 비상입니다. 한정된 전력을 통해 많은 전기가 한순간에 몰리면 모두가 걱정하는 블랙아웃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경제와 사람도 같은 맥락인데요. 한정된 자원을 몰아서 쓰거나 과도하게 쓰면 파산을 하거나 사람은 번아웃, 즉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나눠서 공평하게 쓰면 전기든 돈이든 사람의 노력이든 오래오래 함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오후 3시 1시간 동안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에서는 그렇게 나눔의 경제와 나눔의 지혜를 공감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수출의 기대를 모으는 원전 수출 이야기 짚어보고요. ITX 청춘 요금 관련 논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전체가 많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걱정이 많은데요. 조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공사와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운영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약 규모도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원전 건설, 운영 관리까지 확보한 첫 사례이고요.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다른 중동 국가로의 원전, 에너지 수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UAE 계약 체결이 가진 의미와 실제 성과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 중동 지역의 우리 원전 기술 수출, 또 원전 수출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수력원자력과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공사의 계약 체결을 놓고 3억 연봉을 받고 아랍에미레이트에 간다, 뭐 이런 기대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은 이 원전 운영 계획, 계약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요. 이 체결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이번 계약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원자력 발전소를 4기를 수출했지 않습니까? 2009년이 벌써 7년 됐네요. 네. 그 원자력 발전소를 누가 운전하느냐? 그 운전을 원래는 한 60년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어쨌든 간에 최소한 10년 정도는 기술을 옮겨가면서 우리 기술자가 가서 운전 기술을 그쪽에다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축소된 거죠. 어쨌든 간에 축하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원래에 비해서는 뭐 5%도 안 되는 그 소규모 성공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네. 자, 기대보다는 최초의 2009년도 원전 수출이 한창 화제가 됐을 때보다는 훨씬 더 축소된 규모이긴 하나 그 명맥은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 원래 한 20조 원 정도를 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한 1조 원 되지 않습니까? 물론 네. 연봉 3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높은 연봉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올해 폭풍이나 그 폭염을 생각한다면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기술자들은 가지 않는 소위 오지죠. 네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높은 연봉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장밋빛처럼 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세계 에너지 이슈가 참 복잡하긴 합니다만 일단 네. 아직은 화석 연료가 주 에너지원인데요. 아랍에미리트 그렇죠. 그러면 이 막강한 석유 부국이거든요. 이런 그렇죠.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또 그 운영 인력까지 우리에게 지원받고 있다. 약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좀 이색적이긴 한데요. 사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해가지고 거의가 이런 그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석유나 이런 부분은 물론 100년까지 가겠지만 고갈되는 분위기고요. 네. 가장 큰 거는 기름값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교육값. 그러다 보니까 세금까지도 받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는 자꾸 이제 재정 압박이 들어온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화력이 아닌 다른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 이런 데 그러니까 신재생하고 원자력이 저기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원자력의 첫 단추를 영광스럽게도 한국이 끊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자, 이 석유 부국들이 산재해 있는 중동 지역에서 이 원전의 첫 단추를 연 의미는 중요하다. 특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 지원 계약 이게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기간 산업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 의미도 있고요. 또 위험성도 있고 한데 외국인이 운영을 한다. 이런 경우도 좀 특이한 사례로 꼽히던데요. 그렇긴 합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우리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네. 처음에는 당연히 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독일, 사실은 또 프랑스 또는 미국 찾아가면서 굉장히 그걸 하다시피 해가지고 얻었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인심환 형님처럼 그냥 헐값으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헐값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는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전수를 해버리면 그쪽에서는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네.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데 조금은 이제 적신호가 켜진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적인 그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 면에서는 조금은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없었더라면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없던 것보다는 낫지만은 적어도 네. 여기에 너무 예를 들어서 대단한 수출 모델을 개발했달지 이런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네. 점에서 국민이 괜한 망상을 갖게 된 것이죠. 네. 좀 금기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좀 원전에 대한 독일을 비롯해서 조금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UAE나 중동 지역은 그런 대안을 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그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원자력 발전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수입을 해 가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지만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자연 특히 신재생 쪽에 대단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보다 6배가 넘는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들은 굉장히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으로 다음 투자가 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쪽은 벌써 일본이 발을 깊숙이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끝나면 또 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이죠. 그렇게 되기가 힘든 데다가 또 한 가지 악재는 중국이 우리를 쫓아가가지고 수출을 한다고 이제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미국하고 프랑스는 지난번 패배였죠. 사실 1, 2, 3, 4, 5에 우리가 따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벼르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5, 6, 7, 8호기 추가 건설에 또 희망을 건다는 건 굉장히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죠. 예,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좀 장밋빛 전망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2009년 12월 수주할 때도 사실은 앞서 20조 규모를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다가 지금 한 5% 정도로 확 줄어든 상태거든요. 결국은 지금 5, 6, 7, 8호기 추가 건설도 같은 예로 설명하셨지만 중국과 다른 선진국 경쟁 이 배경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뭔가 한국형 고유한 뭔가 장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기회를 놓쳤다. 가장 큰 게 사실 이제 좀 봉합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지만은 원전 비리 이건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운전을 맡겨야 되는데 정작 한국은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낯뜨거운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탑을 쌓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제 쌓은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중국이 가만히 기다릴까? 일본이 그냥 손 놓고 있을까? 미국이 그냥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네. 사실은 핵피아라고까지 불려졌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안전 관련한 그런 비리들 때문에 온 국민이 공분을 샀는데 이런 수출 전략에는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료 공급이나 폐기물 처리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제 소위 원자력 발전소는 아궁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연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연탄이 타면은 재가 나옵니다. 이 연탄하고 재가 사실은 속된 표현으로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아마 놓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연탄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용 해결료 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것도 제대로 건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부지도 찾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UAE가 볼 때는 한국은 연료를 공급력도 없고 그리고 나왔을 때 연료를
처리해줄 능력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차라리 러시아가 됐건 미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이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프랑스도 갖고 있거든요. 능력을요. 네. 중국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맡기지 한국은 아마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인력. 사실 기술 전수라는 거는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다음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애꿎은 계획 같은 거를 받고 그냥 이 UA 계약은 이걸로 해서 마감될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중동 지역이 됐건 혹은 어떻게 됐건 우리가 원전 수출이라는 어떤 그 과거에 갖고 있었던 원대한 계획을 실현시키는 데서는 결국은 연료 공급과 폐기물 처리라는 게 핵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청렴 결박한 원전, 운전, 투명한 안전 관리인데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수력 원전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걸 네. 그 유엔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안전 관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기 전에는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있죠. 네. 일단 우리가 그냥 자본을 끌고 들어가 지어주겠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이런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다듬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이 들긴 합니다. 예. 사실 뭐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떤 이 원전 수출에 대한 어떤 핵심 포인트들을 이해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지금 한수원은 이번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이 네네. 원전 수출이 용이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네네.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 정부도 그렇고요. 사업자인 한수원도 그렇고 일단은 좀 이렇게 희망적인 건 좋죠. 그렇지만은 그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됐을 때는 이건 정치적인 일과성 홍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이런 그 홍보성 발언을 좀 자제를 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처해진 입장을 국민께 알리고 그러면 우리 국민께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앞으로 이게 끝나면 다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 수신제가 지금 병천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데 네. 그건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 그 자신을 좀 돌보자. 그런 다음에 수출을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 국민께는 우리 모습이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자. 괜한 약속 드리지 말자. 네. 정권 바뀌면 지켜지지 않을 그런 약속 드리지 말자. 그런 게 제 말씀이죠. 자, 정말 내 시를 기한다. 안으로 시를 기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명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 원전 해체라든지 또 이 연료 공급과 폐기물이 사실은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의 원자력 산업도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독일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해체 기술로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그렇죠. 이 한국 원전 산업 원전 수출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런 점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진짜 될 만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아마 관계자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자금력을 갖고 다른 나라를 압도할 입장이 아니라면은 네. 우리만의 그 소위 전주기라고 하거든요. 사람도 그 생애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까지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그냥 건설 운영하고 말고 그다음에 종결이죠. 사실은 마지막 폐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고 인력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걸 보여줘서 사실 원자력 발전소 전 주기를 우리 한국이 책임질 수 있다. 네. 아무리 연료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체하고 있고 근데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은 해체 관련 연구소도 그냥 정부가 여기저기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눈치 보다가 슬그머니 또 꼴을 감춰버렸어요.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원전 수출할 때는 굉장히 큰 걸림돌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기술을 먼저 다 습득한 다음에 그리고 또 나가야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좀 많이 늦겠죠. 왜냐하면 독일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도 갖고 있거든요. 미국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서둘러야 되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또 한손대로 조금 너무 느긋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국민 눈치만 보는 건 아닌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내실을 기하라. 이 얘기로 좀 더 뉴스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네,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 때 바느질을 하듯 또 경제도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이해하면서 상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퀴즈 형식으로 보내드리는 경제 탐구 생활 정답 맞춰주시면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고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10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이 돈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점령하고 있어서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을 일컫는 말인데요. 영어를 써서 5글자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이후 이미 중국인 투자가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공시지가도 한 해 동안 28%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대림동, 또 홍익대, 연남동, 강남까지 또 고가 아파트까지 이렇게 중국 자본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부동산 투자로 집중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또 자본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 또 거품이 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자, 보험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투입되고 있는 중국 자본을 5글자로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넥스트레벨 이용해 보셨어요? 타이어 렌탈하면 마모돼도 파손돼도 2개 더 주고 위치 교환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싹 점검해준대요. 렌탈 한 번에 그 많은 서비스를? 넥센이잖아요. 넥센 타이어가 만든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내게 렌탈 고객 대상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20층 파노라마 뷰의 랜드마크. 세계적 건축 디자이너의 혁신 설계. 5성급 호텔 얘기? 아닙니다. 개통 예정 KTX 동탄역을 곁에 둔 동탄 테크노밸리 초입. IT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금강 펜테리움 IT 타워입니다. 1600-0453 금강주택.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경제 톱 뉴스입니다. 자, 출산 고령화 사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계로도 100세 시대가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 내용 전해드립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최고치가 갈아치워지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켓몬고라는 게임 여러 곳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지자체장까지 나서고 있는데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0세 시대 이 노래로도 참 인기를 끌었었는데 드디어 통계로도 이 100세 시대의 모습이 확인이 됐군요.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만으로 100살을 넘은 고령자가 지난해 11월 현재 3,15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건 5년 전에 비해서 72% 증가한 건데요. 2005년에만 해도 100세 이상이 1,000명에도 못 미쳤었는데 2010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서 2,000명에 육박했고요. 다시 지난해 3,000명을 돌파한 겁니다.
이 100세 이상 고령자 중에는 할머니가 87%로 할아버지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면 2005년에만 해도 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2010년에는 3.8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6.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자, 100세 시대라고 해도 이 100세 넘게 살아계시면 장수하신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데 공통점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10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73%가량이 3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치매가 40%로 가장 많았고요. 고혈압이랑 골관절염도 각각 2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한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식사 조절이라는 답이 37%로 가장 많았고요. 또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운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식품으로는 절반 이상이 채소류라고 답했고요. 그 다음이 육류, 콩 제품 순이었습니다. 네. 보통 이 술과 담배는 건강에 적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10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라는 답이 77%에 달했고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는 비율도 79%였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평생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73%나 됐는데요. 네. 또 100세 이상 고령자의 3분의 1은 85세 이상 장수한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으니까 아마 가족력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마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참 100세 넘기긴 어렵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집 짓겠다고 인허가 받은 주택수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아파트 시장 너무 과잉이니까 집을 짓는 분이 많아진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인허가 건수를 보니까 상반기에 35만 5,309가구였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4% 늘어난 겁니다. 네. 상반기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1991년 이후 최대치인데요. 이 수도권에서는 2.2%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에 지방에서 무려 37% 급증했습니다. 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7.5% 늘었고 그 이외 주택이 1.7% 증가했는데요. 이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이 기본 설계 그리고 지자체 협의 뭐 이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사업들이 올 들어서 실제로 인허가를 받으면서 지난 4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작년 대비 2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허가는 증가했지만 인허가 이후에 이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착공이나 분양 물량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이 국토부 설명인데요. 상반기 아파트 같은 이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작년보다 5.3% 줄었고요. 착공은 3.7% 늘어난 정도입니다. 예. 자,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집들은 계속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열대야까지 계속 지금 며칠째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력 수요도 계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오늘도 무척 더운데요. 냉방용 전력 수요가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최고 전력 수요가 7,905만 킬로와트로 뛰었는데요. 네네. 여름철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 11일에 한번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올 들어서 벌써 두 번째 기록 당시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세 차례 전력 수요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었는데요. 이 전력 수요는 대체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철까지 포함해서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을 보면 지난 1월 21일 기록한 8,297만 킬로와트인데요. 정부는 올해 폭염 같은 이런 이상기온으로 냉방 수요가 만약에 급증하게 되면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8,370만 킬로와트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이 최대치를 또 다시 경신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늘어도 워낙에 그 전력 수급 상황을 좀 잘 대비를 해놓은 덕분에 예비율은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믿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포켓몬고 돌풍 여러 뉴스에서도 계속 다뤄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초에서 잡힌다 해서 많은 유저들이 몰려갔고요. YTN 라디오와 속초 시장님이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열풍도 좀 급한 감도 있는데요. 수그러들고 있네요. 일단 포켓몬고 게임이 지난 6일에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 첫 선을 보였고요. 13일에 독일, 그리고 14일 영국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놓고 보면 출시 일주일 만에 이 돌풍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낳았잖아요. 네네. 이 게임을 개발한 업체들이 주목받으면서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배 이상 오르기도 했고 또 게임 즐기는 사람들은 이 게임에 정신 팔려서 여러 가지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게임 유저들을 특정 장소 유인해서 뭐 강도를 하는 범죄도 좀 있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 사용자가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포켓몬고의 일간 이용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 이후에 서서히 감소세를 보여서 20일에는 2,200만 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켓몬고 다운로드 수도 출시 직후인 7일하고 12일 같은 경우에는 각각 600만 건 뭐 이상을 기록해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계속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전에 대박을 터뜨린 뭐 캔디 크러쉬 사가라든지 뭐 드로섬신 같은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는 출시 후에 몇 달에 걸쳐서 이 다운로드가 서서히 증가세를 보였는데 포켓몬고는 너무 빨리 이렇게 좀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도 이 AR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은 아주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상호금융권에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 2천억 원에 달한다.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네, 이 농협, 수협, 산림협, 신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호금융조합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이제 출자금 납입한 출자금 자수에 따라서 배당금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또 조합을 탈퇴할 경우에는 그동안 낸 출자금을 또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배당금과 출자금을 안 찾아간 금액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96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환급 대상자 수가 178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안 찾아간 돈이 평균 한 11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뭐 배당이나 출자금 환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조합 쪽에서도 이를 뭐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이나 배당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건데요. 이 상호금융조합 입장에서는 이 출자금과 배당금 소멸 시효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미지급액을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금감원이 9월 중으로 이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는데요. 상호금융조합 가입한 적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가입할 때 냈던 출자금 여러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10세 이상 고령자 급증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예. 일단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장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이 나와 있잖아요. 네. 식습관 중요하고요. 또 술, 담배 안 하는 것 핵심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이분들 노하우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0세 시대. 저도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요. 스트레스 적게 받는 것도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생생이라는 말 속에 이 날생자, 살아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좀 같이 살기 위한 여러 방안들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ITX 청춘, 이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열차입니다. 이 요금에 관련된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공공요금의 인상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있는데요. 또 운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 정상화라던가 그런 요구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최근 코레일이 서울 춘천 간 ITX 청춘 열차 8월 1일부터 상시 할인율, 기존 30% 할인이 있었는데요. 그걸 더 낮추겠다. 실질적인 요금 인상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용객, 또 지역 주민, 지역 시민단체, 지역구 의원들까지 나서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ITX 요금 기습 인상 반대 대책위 권영범 간사, 춘천 경실련 사무처장인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레일 측 입장은 따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또 합산해서 저희가 질문에 구성해 넣었습니다. 자, 권영범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주말 여행으로 이용하시는 서울 시민들도 많으십니다. 이 ITX 청춘 열차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렇게 이 기차가 지나가는 역 주변 지역의 학생, 주민, 또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때문에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뭐 춘천, 가평, 남양주 등의 이렇게 통과 지자체들하고요. 뭐 시군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주민들 모두 이번 ITX 요금 기습 인상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세요. 네네. 뭐 각계 반대 성명은 물론이고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이 코레일 본사 항의 방문, 뭐 규탄 대회 이런 것들도 개최를 했고요. 네. 또 반대 운동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강원대학교라든가 한림대학교 등등 뭐 지역이 이제 뭐 총학생회까지 나서서 이 학생 부담 가중을 이유로 해서 이 반대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동참하고 있고요. 뭐 지역구 의원들도 역시 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이 코레일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뭐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코레일 측에서는 이 ITX 청춘의 원가 보상률이 73%밖에 되지 않는다. 지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비해서 요금은 4년에 이 ITX가 2012년에 나왔으니까요. 그때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렵다. 요금 인상에 해당하는 이 할인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 6월 15일 날 코레일이 이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춘천 지역의 김진태 의원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자료를 보면은 승차율은 2012년도 개통 초에 56.6%던 게 2014년도에 76.9%, 그리고 원가 보상률은 65%에서 78%로 각각 증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것만 봐도 경영 실적 자체는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근거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인지 한 번도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게다가 지난 7월 21일 날 대전 코레일 규탄대회 직후에 이 요금 인상 반대 대책위하고 춘천시장, 춘천시 의회, 가평 의회 이렇게 해서 대표단이 코레일을 면담을 해가지고 코레일 대표단과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ITX 청춘열차 운영이 적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코레일 광역본부장이 직접 ITX 청춘열차 직접 운영 가지고는 적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레일 전체 경영상의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ITX 청춘열차가 적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스스로 부인한 건데요. 그리고 타 교통수단보다 또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에서 이 광역 급행전철이 없는 경우는 이 경춘선이 유일합니다. 급행전철의 경우에 한 2,000원, 3,000원대에 다닐 수가 있고, 심지어 일반 전철과 같이 이제 요금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춘선에서만 유일하게 이 9,800원짜리 이 ITX 청춘을 집어넣고 급행열차를 폐지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지역사회가 반대를 하니까 한시적이 아니라 30%를 상시로 할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 형평성 오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급행 전철부터 좀 부활시키는 게 순서인 거죠. 예, 지금 코레일 측의 보도 자료나 얘기에서 명확하게 적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원가 보상률이 낮다라는 게 이제 그런 배경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급행 전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댓글을 봐도 급행을 다시 부활시켜라, 운영 재개해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코레일 측에서는 급행 전철의 재개 같은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 충분히 받아들여 볼 수 있다. 다만 여러 관계 단체 또 지역 주민들의 통합 의견이 있을 시에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새롭게 차량을 구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급행 전철 부활하는 부분은요. 이 춘천 지역뿐만 아니라 경춘선 구간 내에 모든 주민분들, 이용객분들이 바라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은 2012년 2월 달에 이 ITX 청춘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 급행전철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급행전철을 폐지하면서 ITX가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사회의 의견은 뭐였냐면, 코레일이 장기적으로 이 광역급행 노선에다가 ITX 이 요금 체계, 비싼 요금 체계를 집어넣기 위해서 춘천 지역에 시범적으로 넣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할 수 있다고 코레일이 밝히고는 있지만, 지금 상시 할인을 갑자기 축소하는 부분이 지역사회와 약속을 어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상시 할인은 코레일 개통 당시에 코레일 대변인이나 사장이 함께 약속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요금 인상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요금 할인율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사회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행전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요금 인상에 나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할인율부터 취소를 하고 부담은 지역 주민한테 넘겨놓은 다음에 다음에 급행전철은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과거에 상시 할인을 약속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처럼 급행 전철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진행 과정을 이해해야 지금 뭐 기사를 보면서 논란이 어떤 부분에서 비롯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시 할인에 대한 부분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레일 측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이 담당자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상시 할인 같은 경우에는 어감 때문에 또 오해가 더 커지는 것 같다. 상시라는 말 자체가 항상 할인을 해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상 영업 할인이었고 정책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할인이지 원천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할인은 아니었다. 이건 뭐 권태명 광역철도본부장의 인터뷰 내용과도 똑같습니다. 특별 할인의 유지력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뭐 한시적이지 이게 영구적인 할인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앞서 도입 당시 얘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얘기도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사회에서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네. 이 상시 할인은요, 춘천 시민이나 경춘선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 3,000원도 안 되게 운영하던 급행전철을 폐지를 하면서 9,800원 가까이 되는 ITX를 투입한다니까 반발이 당연히 일어났고요. 그렇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코레일이 직접 대변인 기자회견이나 개통식 때 사장 발언을 통해서 지역 경제와 이용객 부담을 고려해서 한시적이 아닌 30% 상시 할인을 결정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약속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상시 할인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말을 운운하면서 네. 그때 당시 사장이나 대변인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지역사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조정하는 데다가 영구 할인을 막무가내로 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네. 지역사회 전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영구 할인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급행전철이 부활이 되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의 통학, 통근 부담이 경감이 되고 네. 그리고 일반 전철이 청량리까지 상당량 이상 연장 운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협의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 할인율을 당장 8월 1일부터 15% 축소하고 2017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이 시작의 맥락과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란의 맥락을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코레일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뭐 다른 특별한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 주민분들은 급행전철을 가장 크게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수도권 접근할 수 있는 광역 그 전철망 중에서 급행전철이 다니지 않는 곳은 경춘선이 유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급행전철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 이전에 상시 할인 부분은 코레일이 약속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질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역의 국회의원분들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나서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역사회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지역 그 주민분들께 계속 홍보해 나가기도 할 것이겠지만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도움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서울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이 교통수단이만큼 저희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X 요금 기습 인상 반대 비상대책위 간사였습니다. 춘천경실련 권영범 사무처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살림살이가 부유하거나 살림살이가 아주 뽐나는 게 아니라 살림살이가 행복하려면 장바구니가 든든해야 됩니다. 먹는 것 또 건강하고도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건강과 행복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더워도 정말 이렇게 더운 날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더운데 많이 더우시죠? 그렇죠. 이렇게 더운데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물가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오징어와 방울토마토 가격이 이번 주에는 좀 상승세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좀 덥지만요. 지난주에는 비가 좀 간간히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해상 여건이 조금 악화가 되었었고 또 동해 중북부 해역을 중심으로 어군 형성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징어의 어획량이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생육이 부진해서 출하량은 좀 감소했는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 간편하게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는 간식용 수요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오징어와 방울토마토 이 더운 날씨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자, 좀 시원하게 내릴 수 있는 품목들은 뭔가요? 네, 지난주 상추 가격이 많이 치솟았었는데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도 지속됐고 또 장마 영향 때문에 상추나 깻잎 등 이 채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이 7월 중순을 기점으로 기상 여건이 약간 호전이 되면서 선지 작업도 활력을 띄었고요. 이에 따라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이 휴가철 채소류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상추의 경우에는 이 7월 14일 4kg 도매가 기준 48,000원 정도였던 가격이 일주일 새 50.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21일 기준으로는 24,000원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깻잎도 2kg 도매가 기준 28,000원대였던 가격이 18,000원대로 34.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네요. 이 네, 쌈채소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놀러 가시거나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많이 필요하고요. 뭐 그거 네네.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 씻어서 숭숭 썰어서 이 참기름, 된장과 함께 비벼 먹어도 네. 맛있는데요. 그렇죠. 다른 품목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상추와 더불어서 이번 주 가격이 착하게 내려간 품목들은요, 바로 사과와 양배추입니다. 네. 사과는 사과로 유명한 고장이죠. 여기 상주와 충주 등의 중남부 지방에서요, 금년산 햇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 거래 물량도 증가했고,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양배추는 강원도 평창이나 경북 청송 지방에서 출하를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은 가운데요. 각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급식용 납품 수요가 줄어서 가격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추 또 더불어서 사과, 양배추 네. 이 더위를 좀 식혀줄 수 있는 음식 같기도 합니다. 네. 좀 대형 유통업체의 여러 가지 또 가격 행사가 있겠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이마트에서는요, 수박과 자두를 행사 중입니다. 수박은 8kg에 13,500원, 자두는 9개에서 13개 드리를 5,980원에 행사 중이고요. 롯데마트에서도 과일류 행사가 돋보이는데요. 네. 메론 1개에 4,900원, 복숭아는 5개에서 8개 드리에 11,900원, 또 먹기 좋게 커팅한 파인애플은 한 팩에 3,900원 행사 중이고요. 이 축산부류에서는 삼겹살이 100g에 1,680원, 또 바비큐 치킨이 한 마리에 6,800원, 그리고 훈제 오리가 500g에 7,900원으로 정말 저렴합니다. 예, 다양한 품목들이 있네요. 수박 8kg라고 하면 꽤 큰 편입니다. 특대형인데 13,500원. 적당한 가격 같기도 하고요. 다른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홈플러스에서는 왠지 이 건강을 위한 보양식용 먹거리 등에 대해서 할인 행사가 많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축산 코너를 살펴보면요. 생닭 2마리를 5,990원, 또 한우 국거리는 100g에 4,490원에, 그리고 돼지고기 전 품목에 대해서는 20%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이번 주 수요일이 또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닭 요리로 몸보신하시거나 한우 국거리로 따뜻한 국과 함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산물 코너를 살펴보면 전복은 5마리에 10,000원, 또 수입 낙지는 한 마리에 1,000원에 아주 저렴하게 행사 중이고요. 네. 자숙 문어도 100g에 2,490원에 판매 중이니까 네. 이 문어로 연포탕 같은 거 보양식 만들어주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생닭 2마리 5,990원, 전복 5마리 10,000원, 낙지 한 마리 1,000원 이걸 보면서 네. 이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굉장한 보양식이 되겠다. 물론 메모하셨나요? 예,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자, 복날 얘기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요, 복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에서 할인 판매나 기획전을 진행 중인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싱싱장터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주소는 www.이싱싱.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싱싱장터. 말만 들어도 네. 좀 싱싱한데 어떤 곳입니까? 싱싱장터는 이제 농식품부와 저희 AT가 운영하는 비영리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지자체와 법인 아니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우수한 농식품 쇼핑몰의 상품 가격들을 간편하게 비교를 하고 또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된 가격 비교 사이트이고요. 네. 약 309개 농식품 쇼핑몰에 진열되어 있는 44,000여 개의 농특산물을 비교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가격 그렇습니다. 비교가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중복맞이 이벤트 같은 것들도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믿을 만한 재료로도 알뜰하게 보양식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서비스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네. 주로 햇섭 인증을 받은 전라도 한우 사골 아니면 오리 훈제 등의 축산물과 이 장어, 완도 전복, 남원 추어탕 등의 수산물, 그리고 씨 없는 아이스 수박, 홍삼, 블루베리 등의 농산물 등을 이 싱싱장터에서 기존 판매가 대비 10에서 5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네, 휴대폰 앱을 사용해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싱싱장터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용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인의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기아자동차 2016년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 조사 1위.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 50만 원 유료비 지원 또는 1.5% 초저금리. 둘, 1개월 내 불만족 시 차종 교환까지. 혜택도 1등답게. K3, K5 스포티지 대상 7월 한 달 36개월 선수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갓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방송 나눠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나눔 얘기해드렸는데요. 9246님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나눠드립니다. 택시기사입니다. 주말 손님 대부분이 중국 관광객입니다. 예, 국내 내수는 여전히 좀 어렵고요. 아직 놀러갈 형편도 안 되죠. 하지만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